안녕하십니까. 변호사로 10년 넘게 일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제가 변호사라고 하면 똑똑하게 잘 살아왔을 거라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뒤를 돌아보니 제가 어리석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네요. 그중 가장 후회했던 일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반전과 우연, 그리고 운명의 이야기까지 써볼 테니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를 나왔고 로스쿨을 나와 20대 후반에 변호사가 됐습니다.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커서 기를 쓰고 공부했고 최선을 다해 살았던 것 같아요. 중형 로펌에 들어갔는데 일이 하도 많아서 매일 야근을 해야만 일 처리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주말 출근도 거의 매주 해서 개인 시간이 없었죠. 부모님은 제가 변호사이니 좋은 집안의 딸과 결혼하길 바라셨고 저도 이왕이면 부잣집 여자와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연애할 시간도 없고 빨리 결혼은 하고 싶어서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해 5명의 여자분과 선을 봤네요. 다들 예쁘시고 성격도 좋으셨는데 유독 한 여자분이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에게 계속 만나고 싶다고 연락했더니 감사하게도 여자분도 같은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결혼정보회사의 소개로 만난 여자와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사계절을 사귀어보니 여자친구가 너무 좋고 결혼을 꼭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청혼을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엄청 좋아하며 제 마음을 흔쾌히 받아줬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 먼저 여자친구를 소개해드렸더니 재력도 있고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착하니 흡족해 하시며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비 처가에 인사를 가게 됐는데 예비 장인 장모님이 변호사가 당신의 집안 식구가 된다는 것에 큰 자부심이라며 절 보시자마자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양가 부모님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상견례를 치르는데 처부모님이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기 사돈, 신혼집은 알아보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김서방 데리고 살게요. 네? 처가살이를 시키겠다는 말씀이세요? 뭘 그렇게 놀라고 그러세요. 우리 집이 넓고 커서 방이 남아 돌아서 하나 쓰면 되니까 굳이 돈을 쓸 필요가 있겠어요? 사돈 부부 형편이 그리 좋지 않다는 거 압니다. 또 나중에 김서방한테 개인 사무실도 차려줄 것이니 몇 년만 대릴 사위로 지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부모님은 물론이고 저도 대릴 사위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신혼집을 한창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처가살이를 하라고 하니 좀 난감했죠. 처부모님은 강력하게 대릴 사위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셨고 나중에 개인 변호사 사무실도 크게 차려주시고 아내와 살 집도 아주 좋은 곳으로 마련해 주신다며 저와 부모님에게 감언이설하더군요. 잠시 생각해 봤더니 제 미래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았고 제가 돈을 더 많이 버는 변호사가 된다면 부모님께도 크게 효도할 수 있을 것 같아 대릴 사위로 들어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처가에서 살기 시작했죠. 제 키의 2배 이상 높은 대문과 담벼락, 너무 넓어서 축구해도 될 것 같은 마당, 웅장하고 화려한 2층 집. 그 안으로 들어가 2층의 널찍한 방을 신혼방으로 지내게 됐죠. 여보, 집 정말 좋다. 처가에 들어와 살길 잘한 것 같아. 오빠, 몇 년만 지내고 분가할 거니까 조금만 참아.
우리 엄마 아빠가 딸이 결혼해서 나가 산다니까 서운한 게 많아서 대릴 사위로 드린 거니까 오빠는 자기 할 일만 잘하면 돼. 그래, 열심히 일해서 이름 날리는 변호사가 되도록 할게. 장인 장모님이 변호사 사위 드렸다고 자랑을 많이 하셨으니 절대 실망시키는 일은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네. 아무튼 오늘부터 여긴 오빠 집이니까 편하게 지내. 필요한 게 있거나 배가 고프면 가정부한테 챙겨달라고 해. 가정부 이모님은 여기서 지내시는 거야? 평일에 하루 정도 집에 다녀오셔. 나머지 요일은 1층 방에서 지내시고. 아, 그렇구나. 알겠어. 아내가 편하게 지내라고 했지만 눈치가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말도 줄이고 행동도 조심하면서 지냈더니 몸이 경직되어 어깨와 허리가 쑤시더군요. 그리고 늦은 밤 퇴근해서 야식을 먹고 싶었는데 주방이 1층에 있으니 눈치가 보여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어요. 어느 날 밤 11시 30분에 퇴근해 처가에 자정이 넘어서 들어갔는데 라면이 엄청 땡겨서 조용히 물을 끓이고 있었는데 가정부 이모님이 그 소리를 듣고 나오셨습니다. 아유, 사위님이 이제야 퇴근하셨나 보네요. 라면 드시려고요? 제가 맛있게 끓여 드릴게요. 아닙니다. 주무실 시간인데 괜히 신경 쓰지 마시고 들어가세요. 잠도 안 오고 변호사 사위님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나온 거니까 편하게 앉아요. 내가 끓여줄게요. 감사합니다, 이모님. 이모님이 신김치를 넣고 끓여준 라면은 그야말로 꿀맛이었어요.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야무지게 먹었죠. 우와, 제 평생 이렇게 맛있는 라면은 처음이에요. 이모님 정말 잘 먹었습니다. 사위님, 처가살이가 힘들죠? 아니요, 적응 잘 돼서 지금은 지낼만 합니다. 주인집 어른이 좋은 분들이긴 한데 가끔 까칠하실 때가 있으니까 그런 것만 잘 피하시면 별일 없이 잘 지내다가 분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모님. 근데 이모님은 출퇴근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주일 내내 지내신다면서요? 실례지만 가족분들은... 실례는 무슨... 남편이랑 딸 하나 있어요. 딸은 아직 공부 중이고 남편은 공사장 잡부로 일하고 있어요. 변호사 사위님이 보시기엔 많이 허술해 보이는 집안이죠? 아니요, 그럴 리가요.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열심히 인생을 살면 그만이죠. 맞아요. 열심히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우리 딸도 나중에 큰 인물 될 거예요. 그럼요. 어머님이 이렇게 훌륭한 성품을 가진 분이니 따님도 마찬가지겠죠. 변호사 사위님한테 칭찬을 다 듣네요. 기분 좋다. 저와 이모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장모님이 주방으로 나오셨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목소리를 너무 크게 냈나 보더라고요. 장모님은 라면 냄새를 맡더니 코를 막으며 말씀하셨어요. 김서방, 자네 라면 먹은 거야? 아유, 크게 될 사람이 왜 라면 같은 걸 먹나? 아줌마, 제대로 식사 챙겨주세요. 장모님, 괜찮습니다. 벌써 배가 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래? 근데 왜 아줌마가 내 사위랑 같이 식탁 의자에 앉아 있는 거지? 아줌마, 누가 보면 내 사위가 아줌마 사위인 줄 알겠어? 사모님, 죄송합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친밀감이 생겨서 제가 주제 넘은 행동을 했나 봅니다. 앞으로 조심해요. 내 신경 거슬리는 짓 하지 말라고, 아줌마. 그리고 김서방, 앞으로 몸에 안 좋은 음식은 피하게. 교양 있는 부잣집에 장가를 왔으면 우리 집 규칙을 따라야지. 알겠나? 네, 장모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저에게 갑질을 시작하셨습니다. 전 그나마 살림을 하지 않아 며느리들의 마음을 100% 이해하진 못하지만 배우자의 부모에게 욕을 먹고 갑질당하는 기분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은 저에 대해 조사를 하셨는지 뜬금없이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이보게 김서방, 자네 변호사 사무실에서 승소율이 낮은 편에 속한다며? 아이 그래가지고 사나이가 성공할 수 있겠나? 승소율이요? 장인어른 어디서 무슨 말을 들으신 거죠? 제가 진 적이 있긴 하지만 승소율이 나쁜 건 아닙니다. 맡은 일도 많고요. 아니 그 승소율 100%? 이런 타이틀이 있어야 우리가 나중에 변호사 사무실을 걱정 없이 내줄 수 있는 거 아니겠나? 개인 사무실 받고 싶으면 분발하라고. 김서방, 내 남편이 하는 말에 한마디 보태자면 변호사라고 해서 다 같은 변호사가 아니니 분발 잘하게. 능력 없는 말이 또 들리면 재미없을 거야. 도대체 어떻게 제 업무 능력을 알게 된 건진 모르겠지만 불쾌하더라고요. 승소율은 평균 이상이었는데 그렇게 무능한 변호사라는 말을 들으니 좋을 리가 없었죠. 이에 아내가 저 대신 항변했지만 처부모님은 본인들이 들은 것만 믿어버리더라고요. 또 얼마 뒤에는 장인어른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저에게 한 소리 하셨습니다. 자네는 차를 안 사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사줄 거라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건가? 장인어른, 전 대중교통이 편합니다. 차가 있어봐야 도만 나가고 출퇴근 시간엔 많이 막히잖아요. 그래? 그럼 계속 뚜벅이로 지내게. 난 자네에게 아직 뭘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네, 장인어른. 저도 받고 싶은 거 없습니다. 제가 아무렇지 않다고 말씀드렸더니 피식 웃고 넘어가시더라고요. 어느 주말에는 장인어른의 지인들이 오셨는데 모두 변호사들이었어요. 사시 합격자이자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들이었죠. 우리 사위도 변호사니까 인사들 하게. 어이 김서방, 전에 선배들 왔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러자 저에게 로스쿨인지 사법고시 출신인지 묻더군요. 당연히 저는 사법고시가 폐지된 이후에 변호사가 됐으니 로스쿨 출신이라고 일렀죠. 그랬더니 제 악수를 거절하시더군요. 난 사시 출신 아닌 변호사들은 취급 안 하는데. 어이 친구, 자네 사위 제대로 들인 거 맞나? 왜? 로스쿨 출신이면 별로인 거야? 사시가 폐지됐는데 어쩌란 말이야? 그럼 변호사가 아닌 의사나 다른 일을 하는 사위를 들였어야지. 자네 사위는 아마 로펌에서 개고생하며 일하는 핫바지일걸. 내 말이 맞지? 장인어른 친구분들이 절 무시하는 말을 하자 장인어른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몇 시간 동안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으로 장인어른 친구들 앞에 앉아 훈계를 들어야 했죠. 제가 아는 것도 줄도 없으니 자기들한테 잘 보이라면서 말입니다. 저는 모든 말들이 가슴에 와닿지도 않았고 이런 분위기에서 계속 앉아있는 건 너무 불편해서 실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참 뒤 손님들이 나가자 장인어른이 2층으로 올라와 제 따귀를 날리더군요. 이 자식이 내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줘? 야, 어른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먼저 올라가는 건 무슨 경우야? 장인어른, 저는 그분들과 함께 앉아있는 게 불편해서 먼저 올라왔습니다. 장인어른 손님이니 그쯤 예의를 차렸으면 됐다고 판단했다고요. 야 임마, 내 친구가 하는 말 못 들었어? 주의 잘 서라고! 빽이 되어주겠다고 하는데 자넨 그걸 무시한 거야? 변호사한테 빽이고 줄이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의뢰인을 대신해 법정에서 잘 싸우면 그만이라고요. 이 사람이 아직도 멀었구만. 난 자네를 생각해서 변호사 손님들을 어렵게 초대했는데 그런 식으로 날 욕보이게 만들다니. 김서방, 오늘 감점된 게 아주 많어. 조심해. 장인어른은 저를 자랑하려고 친구분들을 부르신 것인데 로스쿨 출신의 중형 로펌에서 고생하며 일하는 변호사라고 무시를 받자 기분이 팍 상해서 이렇게 따귀까지 날리며 화를 내신 겁니다. 저를 위해 인맥을 연결해 준다는 말씀은 다 지어낸 거였죠. 장모님 역시 변호사 사위를 자랑하겠다며 주말만 되면 저를 친구분들과 있는 자리로 불렀습니다. 김 변호사, 우리 사위 이리 와서 내 친구들한테 인사해. 안녕하십니까. 장모님 사위 김성태라고 합니다. 봤지? 우리 변호사 사위 어때? 요즘 변호사들 넘쳐나는 시대인 거 몰라? 순자, 너는 요즘 같은 시대에 겨우 변호사를 사위로 들였냐? 내 사위는 증권맨인데 연봉만 몇 억이야. 게다가 부동산까지 잘 굴려서 부업으로도 쏠쏠하게 돈을 번다고. 변호사는 옛날이나 주목받던 직업이지. 요새는 개나 소나 로스쿨 가서 자격증만 따면 다 변호사질 한다고? 이번에도 장모님 친구분에게 무시를 당하자 장모님이 인상을 팍 쓰셨고 저에게 그만 가보라며 손짓하셨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무슨 유행이라도 타는 것처럼 안 좋게 보시는 것도 기분이 나쁜데 자랑거리로 생각했다가 아니다 싶으면 도움되지 않으니 그만 가보라는 장모님도 너무하시더라고요. 장인어른은 어느 날 제 월급 명세서를 보여달라고 하셔서 모든 걸 오픈했습니다. 겨우 이거 본 거야? 자네 진짜 별 볼 일 없구먼. 내 친구들이 로스쿨 출신은 상대하지 않는다고 하더니 이유를 알 것 같네. 장인어른, 이 정도면 충분히 많이 번 거 아닌가요? 전 만족하며 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보게, 자네만 만족하면 뭐해? 우리 집안에 득이 되는 걸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 자네를 우리 집 사위로 들였으면 수준에 맞게 잘해야지 고작 이따위 월급 받고 만족하는 거야? 에이, 제기를. 결혼 전에 월급 통장 까볼 걸 그랬네. 난 당연히 돈을 긁어모으는 변호사일 줄 알았는데 아주 바닥을 기는 변호사였어. 장인어른, 그만하시죠.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고 매번 장인어른 장모님이 부르는 자리에 나가서 욕먹고 돌아와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대드는 거야? 별 볼 일 없는 집구석에서 살다가 이런 궁정 같은 집의 식구가 됐으면 감사한 줄 알고 알아서 끼어야지 어디서 반항을 하나? 저는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지만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아 죄송하다고 한마디 하고 말았습니다. 처부모님은 주변에서 변호사는 힘들다, 별거 없다, 말만 사짜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저에게 더더욱 냉랭하게 대하셨어요. 주말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어른들이 일어나시고 따라 일어섰더니 장모님이 대뜸 고무장갑을 저에게 집어 던지시더군요. 설거진 자네가 하게. 뭣도 아닌 사람이 맨날 주는 밥만 처먹고 한 번을 치우지 않는 건 어디서 배워먹은 자세야? 죄송합니다, 장모님. 설거지 하겠습니다. 그러자 가정부 이모님이 손사래를 치며 대답하셨습니다. 아유, 사모님, 제가 할게요. 멀쩡한 가정부가 있는데 왜 귀한 사위분한테 설거지를 시키세요? 아줌마, 내가 말하는 거에 토달지 말라고 했죠? 이 집안엔 무식한 게 하나가 아니라 둘이나 되네. 이보게 김서방, 앞으로는 자네가 설거지 담당이야. 그리고 2층 청소나 빨래도 자네가 하게. 가정부는 내가 다른 것으로 실컷 부릴 수 있으니. 자네가 먹고 입는 거, 청소 정도는 스스로 할 수 있잖아.
네, 장모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부지런하게 움직이겠습니다. 조금 자존심이 상하긴 했지만 이 정도 일로 반항하고 싶지 않아 그냥 시키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아내는 제가 그런 취급을 받을 때마다 처부모님 앞에서 큰 소리로 싸우곤 했는데 보는 제가 너무 민망해서 여러 번 아내를 말렸어요. 여보, 그만해. 장인 장모님이 어려운 걸 시킨 것도 아니잖아. 오빠는 자존심도 없어? 엄마 아빠 친구들한테 자랑할 깜냥이 안 된다고. 본인들은 공부를 정말 못했으면서 뭘 그리 따지는지 모르겠어. 우리 부모님이 오빠를 함부로 말하는 것도 기분 나쁜데 오빠를 벌 주려고 하는 것도 싫어. 오빠, 엄마가 시키는 일 하지 말고 아빠가 어디 불러도 나가지 마. 그냥 가볍게 무시해버리라고. 아내가 번번이 제 편을 들어줬고 장모님이 시킨 집안일을 하지 못하게 말렸습니다. 제가 로펌에서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보통 수준의 변호사로 머물다 보니 처부모님은 저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했어요. 아내와 가정부만이 절 존중해줬죠. 특히 가정부 이모님은 처부모님이 왜 저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위로를 많이 해주셨답니다. 변호사 사위님, 어른들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요. 나 같으면 변호사님 같은 사위가 들어오면 좋아서 펄쩍펄쩍 뛰어다닐 텐데.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주인 어른들은 남의 눈에 비춰지는 그대로를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사위님이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지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겁니다. 이모님이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니 힘이 나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이모님 때문에 살이 뒤룩뒤룩 찌고 있습니다. 마음고생해서 살이 빠져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요.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 몰라요? 내가 앞으로 계속 영양가 있게 식사 차려 드릴 테니 잘 먹고 당당하게 사세요. 파이팅 하라고요. 이모님, 가끔 이모님이 제 장모님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을 하곤 해요. 정말 웃긴 상상이죠? 아니요. 전혀 웃기지 않고 감사하기만 한걸요. 근데 주인 사모님이 알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모님도 알고 보면 좋은 분이에요. 사위를 들이고 나서 심하게 변하긴 했지만 곧 마음이 풀리고 예전처럼 돌아올 거예요. 이모님은 마음도 참 넓으시네요. 아무튼 위로와 격려 감사합니다. 힘내서 앞으로도 잘 버텨보겠습니다. 제가 대릴 사위로 들어간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처부모님은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는지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점점 말수가 줄더니 형식적인 아침 인사와 저녁이 잘 다녀왔냐는 인사 말고는 저와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 않더군요. 여보, 오늘도 일이 많아서 야근을 했네? 뭐 하루 이틀인가. 됐으니까 얼른 자. 여보, 그냥 자려고? 오늘은 그냥 자지 말고 나랑 대화 좀 하자. 몸의 대화를 말이야. 뭐? 당신 말한 게 왜 이렇게 저질스럽냐? 몸의 대화를 나누자고? 천박해 보인다. 몸의 대화를 나누자는 게 뭐 어때서? 그럼 뭐라고 해야 해? 됐어. 나 피곤하니까 건들지 말고 얌전히 잠이나 자. 당신 요즘 변한 것 같아. 전엔 내가 오기만을 오매불만 기다렸다가 안기고 난리였잖아. 그야 신혼이었으니까 그렇지. 우리 결혼한 지 1년 지났고 이제 뜨뜻미지근할 때도 된 거잖아. 귀찮으니까 말 시키지 말고 발 닦고 잠이나 자.
아내는 부부관계를 피했는데 한두 달이 지나도록 계속 거부했습니다. 저도 남자고 그걸 꼭 하고 싶어서 분위기를 잡아보기도 했고 솔직하게 하고 싶다고 여러 번 의사표시를 했죠. 하지만 아내는 무조건 싫다고 대답할 뿐 해결 방안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처부모님이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도 서러운데 아내까지 그렇게 나오니 착잡하고 복잡했습니다. 어느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찍 일을 끝내고 사무실 변호사들과 회식하게 됐어요. 대표님이 모처럼 비싼 밥을 사주시겠다고 해서 거절하지 않고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이크와 와인을 실컷 먹기로 했죠. 넓은 자리를 잡아 앉았고 주문을 하고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떨어진 테이블에 아내가 보였습니다. 혼자가 아닌 낯선 남자와 둘이 스테이크를 썰고 있더군요. 낯선 남자는 아내의 입가에 묻은 음식을 손으로 쓱 닦아주기까지 했습니다. 그걸 보니 회식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 엎어버리고 아내에게 다가가 따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료 변호사들에게 창피하기도 하고 다들 배고픈 상황이라 분위기를 망치지 않으려고 고개를 받고 음식을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1시간 뒤 아내와 낯선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길래 저도 동료들에게 먼저 가보겠다고 인사하고 레스토랑에서 나왔습니다. 상가 입구에서 아내를 불러 세웠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 시간에 여긴 웬일이야? 회사에서 서류 보고 있을 시간 아니야? 당신이야말로 집에 있을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저 남자는 뭐야? 당신 바람났어? 뭔 소리야, 바람이라니. 그냥 친구거든? 나 바보 아니야. 아까 레스토랑에서 둘이 손도 잡고 입가를 닦아주는 것도 다 봤어. 보통 사이가 아닌 거 다 안다고! 그러자 아내가 표정을 차갑게 바꾸더니 입꼬리를 올리더군요. 치, 그래 맞아. 내 애인이야. 우리 사귀는 사이야. 바람 피우다 걸린 여자가 아주 당당하고 처웃기까지 하네. 당신 원래 이렇게 지저분하고 못된 여자였니? 네가 등신 같은 놈이니까 내가 바람이 나지. 말만 변호사고 허구한 날 야근하면서 빌빌거리며 지내는 데다 우리 부모님한테 자랑거리도 안 되니까 후회가 막심하다고. 너 같은 놈이랑 애초에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 그게 네 본 모습이구나. 여태까지 가면 쓰고 살아온 거야. 겨우 1년이지만 당신이 꽤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모든 게 착각이었어. 부잣집 딸이라는 것에 홀려서 내가 어리석게 넘어간 거지. 야, 자기 합리화 좀 하지 마. 네가 못나서 내가 싫다는데 어디서 너 따위가 평가를 해? 말싸움은 그만하고 이제부턴 몸으로 좀 싸우자. 너랑 상간남 이 개자식을 지금부터 혼 좀 내줄게. 나도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이라고! 아내에게 따귀를 한 대 갈기자 옆으로 쓰러졌고 뒤에 있던 상간남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연신 날렸습니다. 그놈도 주먹질을 해서 저도 몇 대 얻어맞았죠. 저는 끝장을 보려고 사력을 다해 싸웠고 상간남은 기절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제 머리채를 잡더니 마구 흔들어 제끼더군요. 야, 이 남자는 네가 그렇게 마음대로 때려도 되는 사람 아니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사랑 좋아하네. 불륜 저지른 년이 어디서 사랑 타령이야? 이년아, 이 개자식 더 패주고 너도 혼내줄 테니까 구석에 박혀있어. 아내를 밀어내고 상간남을 흠씬 두들겨 팼습니다. 주먹이 엄청나게 아파져 올 때까지 멈추지 않았죠. 이윽고 상간남이 살려달라고 빌어서 그만 멈추고 아내를 잡아 족쳤습니다.
더러운 짓을 했으니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으니 되지기 직전까지 혼을 내줬어요. 그리고 저는 처가가 아닌 본가에 들어갔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여러 질문을 했는데 쉽게 입이 열리지 않아 일단 죄송하다는 말만 했고 나중에 이혼하겠다고 이혼소장을 보여드리며 제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 말씀드렸습니다. 4주 뒤에 이혼 재판이 열리게 됐는데 아내는 처부모님과 함께 왔더군요. 그리고 4명의 변호인을 데리고 왔어요. 장인어른의 후배들이었죠. 모두 판사 출신 변호사였고 어떻게 변론할지 확실하게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제 변호는 같이 일하는 동료가 맡아줬는데 판사 출신 변호사 넷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위자료를 받는 것은 물 건너갔고 오히려 처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답니다. 정말 기가 막혀서 다시 항소할까 했지만 또 싸워봤자 비싼 변호사들한테 발려버릴 것 같으니 그냥 거기서 끝을 내기로 했습니다. 또다시 처가 식구들 얼굴을 보기 싫었으니 그냥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죠. 졸보인 처가는 언젠가 무너지리라 믿으며 마음속으로 저주를 퍼붓는 것만 하고 그쳤네요. 이혼 판결 뒤에 제 짐을 가지러 처가에 잠시 들어갔어요. 장인 장모와 전처는 잠시 외출을 해서 편하게 짐을 서둘러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부 이모님이 제 등을 토닥이며 위로를 해주시더군요. 변호사님, 이렇게 인연이 끝나서 어떡해요. 난 변호사님이 참 좋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해요. 이모님이 뭐가 미안해요.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다정하게 대해주신 분이잖아요. 이모님,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이 고마웠습니다. 몸 건강하시고 잘 지내세요. 변호사님, 짐 다 챙겼으면 마지막으로 제가 차려준 밥이나 한술 드시고 가세요. 집안 식구들 모두 늦게 들어올 테니까 편하게 한 끼 먹고 나가요. 오늘은 나랑 같이 먹읍시다. 그럴까요? 생각해보니 이모님하고 마주보면서 밥을 먹은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제가 밖에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랬어야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잘해드리지 못했어요.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럼 짐 정리 다 되면 내려와요. 내가 밥 차리고 있을게요. 그렇게 가정부 이모님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식사를 같이 하게 됐고 처가에서 완전히 나오게 됐습니다. 이모님, 나중에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부디 잘 지내시고 건강하세요. 네, 변호사님. 나도 심심하고 변호사님 보고 싶으면 전화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맛있는 것도 사주세요. 마지막 인사를 해준 이모님 덕분에 훌훌 털어버리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이혼한 것에 뭐라 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괜히 찔리고 눈치가 보여서 혼자 살 오피스텔을 마련해 홀로 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일을 매우 열심히 했어요. 다른 변호사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저는 일과 잠 말고는 아무런 취미도 모임도 나가지 않았답니다. 5년 동안 고생을 하고 났더니 어느새 제 이름으로 된 법인 사무실이 차려졌고 후배 변호사 20명이 일하는 로펌의 대표가 됐습니다. 일은 전에 다니던 곳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와서 후배들이 다들 앓는 소리를 하며 일을 했죠. 대표님, 저 이번 주 내내 야근했어요. 뭐라도 좀 사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다들 고생 많지? 미안해. 다음 달에 인력 보충할 거야. 그때까지만 조금 더 힘내줘. 그럼 야식이라도 시켜줄까?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오, 예. 그럼 치킨, 족발, 피자, 국밥, 회까지 종류별로 다 시키겠습니다. 아이고, 많이도 시키네. 그래, 시켜라, 시켜. 내 지갑이 거덜나더라도 후배들 배를 채우는 게 우선이니 얼마든지 시켜도 좋다. 재간둥이 후배는 진짜로 많은 음식을 시켰습니다. 배달 오토바이가 6대가 로펌업에 주차하고 음식을 올려줬어요. 엄청난 양의 음식이 테이블에 올려지자 포장을 벗기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생각이 없어서 잠시 나가서 담배를 피우려고 했어요. 로펌 입구에 쪼그려 앉아 담배에 불을 붙였죠. 그런데 그 순간 어떤 노인이 다짜고짜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정말 놀라서 입이 벌어져 담배를 떨어뜨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배달부인데 치킨 한 마리를 빼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제가 빼돌린 치킨입니다. 그러셨어요? 저희는 아무도 몰랐는데요. 그냥 가져가서 드세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굶고 있어 그랬습니다. 한 번만 선처해 주세요. 어르신,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희 먹을 게 많으니까 사모님께 가져다 드리세요. 아이고, 훌륭하신 선생님이시군요. 마음이 바다처럼 넓으신 분이세요.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까요? 그럼 저 좀 태워주세요. 어르신 오토바이 타고 드라이브 좀 하고 싶네요. 바람 쐬고 싶으니 선생님 댁 앞까지 태워다 주세요. 돌아오는 길엔 택시 타고 오겠습니다. 그런 거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헬멧도 하나 더 있습니다. 어서 타시죠. 그 전에 사모님과 드실 제대로 된 식사 포장할게요. 치킨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따뜻한 밥 2인분 포장할게요. 전 맞은편 순두부집에 들어가 2인분을 포장하고 어르신의 오토바이 트렁크에 넣고 뒷자리에 올랐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뚫린 도로를 달리는데 상쾌하고 좋았습니다. 한참을 달려 어르신 댁 앞까지 갔는데 언덕길에 있는 반지하에 살고 계시더군요. 어르신, 여기서 지내시는 거예요? 네, 반지하라 좀 그렇죠. 제가 장사를 하다가 말아먹어서 아내와 둘이서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선생님 덕분에 음식도 얻어가고 좋네요. 그럼 조심히 돌아가세요. 어르신, 실례가 안 된다면 집 안에 들어가도 될까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변호사라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는지 대화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요즘 노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정말이에요? 좋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돕고 싶어서 어르신을 따라 반지하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힘없이 누워있는 아내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모님, 저예요. 어머나, 변호사님이 여기를 어떻게 찾아오신 거예요? 어르신의 아내분이 이모님이셨구나. 이거 참 우연이라고 할지 운명이라고 할지 모르겠네요. 어르신이 저와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자 눈물을 흘리며 말문을 열었어요. 어쩜 변호사님은 세월이 5년이나 지났는데도 성격이 그대로예요? 도둑질한 제 남편을 봐주는 것도 모자라 밥까지 사주셨어요? 이모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든지 베풀 수 있는 일이라고요. 이모님, 이야기나 해보세요. 어쩌다 이렇게 되신 거예요? 건강하신 이모님이 왜 아파서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게 주인집 부부한테 쫓겨났어요. 변호사님의 전 장인 장모한테요. 집안에 비싼 반지가 없어졌는데 그걸 제가 훔쳐간 줄 알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소리를 지르며 대들었죠. 반지는 다른 곳에서 나와서 오해가 풀렸는데 제가 대들었던 사실이 못마땅했는지 얼마 뒤에 다른 가정부를 데리고 와서 절 내쫓더라고요. 제가 제 발로 나가는 거면 상관없었을 텐데 억울하게 쫓겨나니 뭐라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퇴직금과 사과를 요구했더니 절 무단 침입과 협박으로 신고했어요. 그 집안 사람들이 빽이 많은 건 아시죠? 그래서 벌금을 왕창 물게 됐고 억울함이 커지니까 우울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 집안에서 지내셨군요. 마음의 상처가 커서요. 네, 변호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고 심적으로 우울해서 집 밖을 나가지 못하게 됐어요. 현관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렵더라고요. 무슨 사정인지 알겠네요. 이모님, 일단 일어나셔서 식사부터 하세요. 그리고 제가 그 집 인간들 혼내줄게요. 전 이혼하면서 그냥 잊어버리고 끝냈는데 이모님이 이렇게 피해를 당한 걸 보니 괘씸해서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인맥과 빽이 많았으니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어요. 먼저 후배 변호사들에게 처가 식구들이 뭘 하면서 사는지 알아보라고 부탁했고 흥신소 사장을 고용해서 식구들의 뒤를 캐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며칠 뒤에 처가에서 바꾼 사업이 다단계라는 걸 듣고 이거다 싶어서 검찰 선배에게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답니다. 일주일 뒤 검찰 선배와 수사관이 조사를 마치고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처가 사무실과 집으로 쳐들어가게 됐는데 저도 동행했습니다. 아니 당신들 뭐야? 우리 집에 왜 들어온 거야? 아니 자네는 김서방 아닌가? 이놈이 여긴 왜 나타나고 지랄이야? 장모님 왜 그러셨어요? 왜 힘없고 빽없는 가정부 이모님을 그런 식으로 잘랐어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이렇게 나섰잖아요. 나한테만 그랬더라면 참고 넘어갔을 텐데 이모님에게 그런 짓을 한 걸 알고 가만히 있진 못하겠더라고요. 당신들이 좋아하는 빽이 나한테도 있어서 활용 좀 해봤습니다. 처가 벽에 무수히 많이 걸려있던 그림들은 모두 탈세 목적으로 사들인 것이었고 집안에 금고가 있는 것까지 발견했답니다. 안 돼! 금고는 손대지 마! 장인어른, 불법 다단계로 재미 좀 보셨나봐요. 계좌 추적 당하기 싫어서 아예 현금으로 보관하셨나봐요. 정말 무식한 방법이네. 이런 개자식을 만나... 야, 네 놈이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냐? 날 건드리면 네 놈은 끝장이야! 아이고 무서워라. 장인어른, 아직도 잘나가는 지인들 자랑하는 거예요? 이젠 그 지인들보다 제가 더 잘나가요. 그리고 이제 곧 콩밥 드실 분인데 뭐가 그렇게 당당하십니까? 무릎을 꿇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곧 검사 선배가 금고를 강제 개방하자 돈다발과 골드바가 수두룩한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재산이었죠. 수사관들이 박스에 모든 걸 담아내자 처부모는 개거품을 물고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전처와 새 남편이 된 상간남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구경만 하고 있더군요. 여보, 오랜만이야? 상간남, 자네도 반가워. 일단 불법 다단계로 사기친 것과 횡령과 탈세, 그리고 기타 등등 많은 범죄로 당신 부치는 감옥에 갈 거야. 아, 상간남 너도 다단계에서 같이 일했다며? 너도 같이 잡혀갈 거다. 여보, 오빠, 이렇게까지 해야 해? 우리 같이 살았던 옛정을 생각해서 이쯤에서 그만둬. 검사가 오빠 선배라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멈춰달라고 해줘. 뭐?
나보고 지금 범죄 사건을 모른 척하고 넘어가게 하라고? 야, 맨입으로 되겠냐? 네 식구들이 모두 무릎 꿇고 빌면 내 마음이 변할지도 모르긴 하지. 그렇게 비아냥대듯 말했더니 전처는 개고품 물고 자빠진 첩부모와 상간남을 함께 무릎 꿇게 했고 제 앞에서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대표로 장인어른이 살려달라고 말하더군요. 이보게 김서방, 우리가 잘못했네. 자네를 그런 식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었어. 자네가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으면 이혼 같은 거 절대 시키지 않았을 거야. 무슨 말이지? 그럼 내가 변호사로 성공했으니 미안하다는 거잖아요. 만약 예전처럼 월급쟁이 변호사였다면 미안하지 않을 거라는 말로 들리는데.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야. 아무튼 우리가 미안하네. 제발 자네 선배 검사랑 수사관들 좀 내보내게. 아휴, 한심한 것들. 내가 꿇으라고 한다고 진짜로 꿇네. 돈 앞에선 장사가 없구먼. 이봐요들, 불법 다단계로 사기 처먹은 거랑 횡령, 미술품으로 탈세한 거 싹 털어서 당신들 인생 끝장낼 거야. 지렁이를 밟으면 얼마나 심하게 꿈틀대는지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제가 봐주는 거 없이 자신들 인생은 모두 작살났다고 경고했더니 이판사판이라면서 절 잡으려고 몰려들더군요. 순식간에 네 사람이 덤벼들자 뒷걸음질하며 피했고 수사관들이 이를 제압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여보, 상간남. 무서워서 혼났잖아. 이것들이 때로 덤비길래 시겁했네. 오늘이 니들의 마지막 날이니까 단단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검사 선배는 재물을 모두 수거하고 체포영장을 꺼내며 장인어른과 상간남을 체포했습니다. 장모와 아내는 방임한 죄가 있었으나 바로 구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하튼 장인과 상간남은 구속됐고 금고 안의 재물을 모두 압수당하고 집까지 압수당했습니다. 졸지에 거지가 된 장모와 전처는 맨몸으로 길바닥에 나앉게 됐죠. 졸부가 망하는 건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망한 걸 보여주려고 가정부 이모님을 모시고 쉼터로 향했답니다. 이윽고 시끌벅적한 쉼터 구석자리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모녀가 보여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모님, 남자놈들은 감옥 갔고 저기에 있는 여자들은 빈털터리로 여기서 지낸답니다. 아주 재밌죠? 변호사님 대단하시네요. 속이 후련합니다. 제가 그동안 밖에 나오지 못하게 트라우마로 만든 년들이 저런 꼴을 하고 있으니 아픈 몸이 다 나은 것 같아요. 야, 박여사, 이 망하려나. 날 그렇게 내쫓고 이런 거짓꼴이 된 걸 보니 속이 후련하다. 그러자 장모와 아내가 눈에 불을 켜더니 저와 이모님을 향해 달려들더군요. 저는 일부러 멱살을 잡혀줬고 이모님도 제가 부탁한 대로 가만히 머리채를 잡혀줬습니다. 니들이 우릴 조롱하러 온 거야? 이 씹어먹을 것들아! 내 남편 사위는 감옥에 갔고 나랑 내 딸은 갈 곳이 없어서 쉼터에서 지낸다고! 김서방이 우라질 놈! 가정부 이 개같은 여자야! 두 모녀는 저희에게 물리적 힘을 가하자 쉼터 담당자들이 와서 뜯어말렸습니다. 그리고는 쉼터 규칙을 어겼다며 두 모녀를 퇴소시켰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선물이야. 여보, 장모님, 이제 실내에서도 잠을 못 자겠네. 뭐야? 일부러 우릴 열받게 한 거야? 그래서 가만히 당하고만 있던 거야? 이런 체길. 가정부 이모님은 마지막 미소를 보이며 말씀하셨어요. 박여사, 그리고 딸년,
니들이 나한테 한 짓에 수십 배로 돌려받으니까 기분이 어때? 너희들도 쫓겨나 보니 기분 더럽지? 날 도둑으로 모는 것도 모자라 부당하게 해고하고 신고까지 했던 날의 복수를 이제야 해서 천만다행이야. 우리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난 평생 우울함 속에 빠져서 약하게 살았을 거야. 니들의 길바닥 인생을 열렬히 응원한다, 이 잡것들아. 이모님과 저는 밖에서 기다렸다가 쫓겨난 두 모녀를 조금 혼내줬어요. 두 모녀는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덤벼들길래 이모님이 혼자의 힘으로 두 년을 길바닥에서 개패듯이 패줬답니다. 아우, 그래 계속 덤벼라. 그래야 때릴 맛이 나니까. 아이, 저 가정부년이랑 김서방 저 둘이 저렇게 가까운 사이였나? 야, 딸내미, 넌 알고 있었어? 나도 몰라. 둘에게 관심 끊고 지냈으니 알 리가 있겠어? 아무튼 우리 지금 저것들한테 당해서 쉼터에서도 쫓겨났잖아. 아, 우리 이제 어디로 가야 해? 네가 날 책임져, 이년아. 네가 저놈을 우리 집으로 데려온 죄가 있으니 네가 책임지라고. 젊은 니년이 엄마가 먹고 지낼 수 있게 일을 하면 될 거 아니야? 엄마 웃긴다. 나쁜 짓은 엄마가 다 해놓고서 날 탓하는 거야? 야, 바람 피워서 이혼한 건 네 잘못이잖아. 그것만 아니었어도 김서방이 저렇게까지 복수를 했겠냐? 저는 두 모녀의 상태를 보고 더는 말할 가치가 없을 것 같아 이모님을 모시고 떠나기로 했어요. 어이 두 사람, 우린 이제 가볼 테니까 노숙을 하든 돈을 벌어서 살아남든 알아서 잘 해봐. 오빠, 그냥 가지 말고 돈 좀 주고 가라. 찜질방에서라도 자기 돈 좀 줘. 그러자 이모님이 때릴 신용을 하시며 소리쳤어요. 찜질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몽둥이 찜질을 더 받고 싶은 거야? 닥치고 꺼져. 두 모녀는 더는 구걸해봤자 소용이 없으니 궁시렁대면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두 모녀는 기초수급자 신청을 해서 고시원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인과 상간남은 아직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고요. 뭐 출소해봐야 뭘 해먹고 살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업할 종잣돈도 없고 등신같이 살 게 빤하니 소식 듣는 걸 그만하게 됐어요. 가정부 이모님께는 제가 금전적으로 도움을 드려 반지하에서 방 2칸이 있는 빌라를 마련해 드렸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재밌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모님이 저를 초대해서 나가봤더니 자신의 딸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변호사님, 내 딸이에요. 몇 년 동안 해외에 의료봉사를 나간 의사 선생님입니다. 네? 이모님 따님이 공부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전문의가 되기 전이라 그렇게 말했죠. 그러셨구나. 아무튼 따님이 의사 선생님이었고 수년 동안 의료봉사를 하셨다고요? 와, 정말 훌륭한 분이네요. 아무튼 둘이 인사하세요. 지금 소개팅 자리입니다. 변호사님에게 은혜 입은 게 참 많고 좋은 사람이라 내가 사위로 차지하고 싶어서 딸내미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데리고 왔어요. 이모님,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따님을 저 같은 돌싱에게 소개팅을 해주다뇨. 내 딸도 돌싱이에요. 전 사위놈이 바람나서 이혼하고 해외 봉사하러 떠난 거예요. 둘이 비슷한 처지기도 하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두 사람이니 잘해봤으면 좋겠네요. 이모님, 이거 참 갑작스러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러자 이모님의 따님이 저에게 말을 걸더군요. 엄마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제가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부모님 상황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변호사님이 많이 도와주셨다면서요? 그 점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이모님과 운명적인 사이라서 그런지 다시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모님 따님과 소개팅도 하는 거고요. 그럼 우리 엄마를 위해 사귀어 볼까요? 저야 너무 좋죠. 이모님이 예전에 절 사윗감으로 아주 좋다고 하셨는데 그게 현실로 되겠네요. 우리 잘 만나봅시다. 그렇게 저는 이모님의 따님과 연애를 하게 됐고 사귄 지 몇 달 만에 재혼하게 됐습니다. 장모님이 된 이모님은 저를 친자식처럼 엄청 잘해주셨습니다. 김서방, 성태야, 나와서 식사해. 아이, 장모님, 이게 다 뭐예요? 오늘 무슨 잔칫날이라도 되는 거예요? 잔치는 무슨... 내가 할 줄 아는 게 이런 음식 만드는 재주밖에 더 있나? 앞으로도 매일 이렇게 저녁에 찾아와서 차려주겠네. 그러니까 자네는 힘써서 손주를 꼭 만들어봐. 아이, 장모님. 아이, 부끄럽네요.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장모님께 예쁜 손주 안겨드리겠습니다. 장모님과의 사이가 아내보다 더 가까워서 아내가 자주 질투를 하고 있어요. 2년이 지난 지금 딸아이가 생겨서 장모님 장인어른이 육아를 도와주시겠다고 매일 신혼집으로 찾아오신답니다. 장모님이 사연을 틀어놓고 계시길래 무슨 채널인지 여쭤봤고 저와 장모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서 보내게 됐네요. 모든 것은 인과응보로 돌아가게 되어 천만다행입니다. 저는 앞으로 장모님과 장인어른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 것을 다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